네, 안녕하십니까. 센티움 학원 국어강사 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국어를 배우다라고 크게 쓰여진 브로셔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국어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네,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 중학교 때 성적이나 학습 수준 그냥 완전 제로 베이스로 생각하시고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학교 국어 그 다음에 내신 국어, 뭐 수능 국어 준비를 그래야 이 어려운 국어를 좀 대처할 수 있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 잠시만요, 꺼졌나? 그냥 손으로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소개부터 좀 간단히 먼저 드리면요. 저는 국어 강사고요. 이 사진은 실물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장. 저는 대치, 압구정, 서초 지역에서 15년간 강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근처에 있는 특히 압고라든지 현대고라든지 한대부고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는 대치 세정학원, 현탑학원, 그리고 압구정 센티움 학원, 그리고 대치동에서 멘티스 학원이라는 재수종합반 학원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수생 아이들 그리고 고3 아이들이 국어 공부하는데 어떤 어려움인지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살펴보고 경험하고 지도하고 있고 그 부분을 보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올 때 이 부분만 하고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예비고일 수업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저서는 제가 쓴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투스 지금 현재 수능기출 바이블 국어문학 그 다음에 독서 인문 파트 감수를 하고 있어서 교재 같은 건 제가 다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그리고 학교, 대학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더 자세한 말씀은 저도 개별 학교 설명해서 좀 드리겠지만 일단은 큰 틀의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드릴게요. 일단 압구정고부터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현대시하고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문법을 좀 강조하고 있고 점점 시험 문제도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문항수가 많고 새로운 형태의 선지 구성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이들이 교과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좀 어렵고 다양한 측면에서 국어 능력이 좀 향상되어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학교 시험이다. 큰 틀에서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대고는 교과서 비중이 적고 부교재가 A, B 따로 나와요. 부교재가 따로 나오는데 그 부교재는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모의고사 내용을 좀 추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새롭게 만드신 건데 거의 교과서 쓰지 않고 부교재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2, 고3 수준의 문학 문제가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문법은 정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악랄할 정도로 양을 그리고 난이도를 해서 출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난이도가 조금 하향되었지만 원래 워낙 현대고 국어는 악명이 높을 정도로 어려워서 체감은 그리 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일정치 않고 매 시험마다 아주 탄력적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됐는데 역시 아이들이 국어를 잘해야 대처할 수 있는 학교 시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대부고는 교과서 비중이 역시나 적어요. 역시나 적고 부교재 비중이 높은데 정말 특징적인 건 뭐냐면 부교재 수업을 안 해주세요.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와. 그러니까 학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고 객관식 문항이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객관식 문항이 17문항 70점 그리고 주관식이 좀 오타입니다. 이게 세문항인데 20문항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세문항 30점으로 학생들이 시험 당일날 긴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한 문제 날리면 10점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시험에 임할 수밖에 없고 시험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범위가 많고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즉 좀 수능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학교가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모두 다 학교 선생님들도 1학년 때부터 체득하고 계신 거예요. 수능 국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 좀 더 어려운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직은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여름방학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부분인데 문법과 독서입니다. 독서는 비문학이라고 이제 예전에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독서가 되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원래 문법은 어렵잖아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원래 어렵기도 하고 많이 봐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문법을 왜 배우느냐 하면 문장을 잘 읽고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개념은 개념 따로 문장을 읽을 때는 문장 따로예요. 근데 이 둘을 연결시키면 즉 문법에서 단어에 대한 이해나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놓고 글을 읽으면 글이 더 잘 읽히는데 그거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 첫 번째였습니다. 문법을 잘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 문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선택형으로 언어와 매체라는 따로 이제 파트로 빠졌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거의 다 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딱 선택형으로 나눠놨더니 6월 평가원에서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났더니 같은 점수대에 표준 점수라고 해서 평균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점수차가 언매가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85점인데 표준 점수는 언어와 매체가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부 다 학생들이 다 언어와 매체로 돌렸는데 수능이 언어와 매체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컷이 83점 정도로 굉장히 낮은 1등급 컷이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이 문법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문법 열심히 한 것을 문장을 해석하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문법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건데 그걸 문장 성분 문장 구성 분석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을 문장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문해력.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문장 또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안 돼서 아이들이 많은 부분에서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특히 제가 이제 재수종합반에 있으면서 수학 선생님들이나 과학 선생님, 사회 선생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 왜 이렇게 글을 못 읽어요? 라는 거였어요. 수학 문제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엄청 길더라고요. 문제 자체가. 근데 그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이제 과학이나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에 좀 이렇게 글이 길게 정보가 나오면 그걸 잘 못 읽어서 문제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문해력의 저하가 굉장히 심각한데 아이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연습을 하고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고 문장을 읽어서 이해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해도가 높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요번에 2023년도 즉 저저번 주에 있었던 6월 학력 3학년 평가원 기출인데요. 이게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한 3학년들 대상으로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에 한 지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냥 첫 문장이에요. 이게 한 지문의 첫 문장인데 이게 좀 난이도가 높았던 이제 사회 분야 지문의 첫 문장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학에서는 이고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예요. 근데 이 단순한 문장을 아이들이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한다는 얘기지? 경제학이라는 건 알겠는데 평가를 한다고 뭘 평가하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꼭 고민해 봐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요. 정책에 대한 논의죠. 정책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들인데 그것을 수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논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할 거잖아요. 그때 이 정책 논의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최저임금을 뭐 상승시키는 정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재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에 근거해서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정책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되어야 해요. 요게 이 문장 속에 있는 의미들인데 이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첫 문장부터 꼬이니까 뒤로 글을 못 읽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고3 때 가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알긴 알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문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그게 1학년, 2학년 때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3학년 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본인 몸이 그걸 안 따라가고 머리가 안 따라가니까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문장 읽는 연습을 했다면 얼마나 좋은 기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을까라는 발상이었던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걸 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들이 글 읽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뭐 저부터도 벌써 잠깐 시간이 나면 책을 읽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잠깐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은 더 해요. 아이들은 심지어 유튜브 영상 10분, 15분짜리도 못 봐요. 1, 2분짜리. 짧은 거, 틱톡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거,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문장 안에 심도 깊게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 아예 안 되어 있고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1학년, 2학년을 보내게 되고 3학년이 올라가면 그럼 거기서부터 제로 베이스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점을 땡겨오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으로. 네, 그렇게 해서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습시키는 수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걸 구성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글을 읽는 독서, 비문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읽어와, 문제 풀어와.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 풀어오죠. 어떻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겠죠. 근데 어떤 회차는 글이 쉬워요. 그럼 잘 맞으니까 우리 아이가 글 잘 읽고 있구나. 라는 오해들이 쌓여서 고3 때 고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학년, 2학년 때 내신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모든 학교들이 다 어떤 학교고 따지지 않고 수능이 어려우니까 그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한 1학년, 2학년의 국어로서 내신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왜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지? 그 괴리감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자체 교재를 이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들, 특히 고3들, 고2, 고3에서 사용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기출들을 아이들한테 먼저 보여줘서 한번 놀라게 하고 야 이런 거 나와. 아까 그 지문 같은 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거 나와. 읽어야 해.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중에 고3 가서 이거 읽으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해. 라고 기출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과제가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한데 1일 과제 형식으로 주간 과제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그 자료집 뒤에다가 실어놨는데 저희 자료집은 그냥 단순하게 글이 있고 문제 풀고 하는 그런 자료집이 아니고 글이 있고 옆에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읽어야지 답을 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써와야 되고 안 쓰면 집에 못 가요. 선생님 저 바빠서 못해서 그래 그럼 여기서 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이제 보내면 조교 선생님이 그걸 다 채점을 하고 첨삭을 다 해주고 어떤 부분은 잘 읽었다, 어떤 부분은 잘 못 읽었다. 하나하나 첨삭을 하고 첨삭 결과는 다 매주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글 읽기에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장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 사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과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수업은 뭐 제가 이제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이라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주차별로 일단 4주차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문법, 문해력, 독서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저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뭐 다 열심히들 관리하시고 다 비슷할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일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걸 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유튜브 채널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수업 내용들을 한 10분 또는 15분, 짧게는 5분 정도씩 해서 매일매일 좀 볼 수 있게 올려놓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고 이제 한 번씩 봐라. 일주일에 한 번 수업 가지고서는 문장을 분석하는 이게 막 향상되지는 않아요. 올라갔다가 또 주중 내내 사라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매일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짧게. 그러니까 10분 정도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그러면 그거를 1.5에서 7배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 보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뭐 거의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엄청 빠르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좀 봐라라고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매일 그래서 문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국어 공부는 매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말을 계속 쓰는 거죠. 언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들에 대한 답을 좀 받고 그 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해서 영상을 보게 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이거는 뭐 아이들 이제 시험 잘 봤다 뭐 이런 거 그냥 뭐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요번에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이에요. 올해 대학 간 친구들.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요번에 이제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간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나 선생님 후기 좀 써줘 그랬더니 뭐서 베껴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국어를 막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이과생이라서. 근데 글을 어떻게 읽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좀 머리가 좋아서 한 번 깨달으니까 어떤 순간에 한 번 깨달으니까 그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대 건축사학 환경공학부 저도 몰랐는데 토목공학과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멋있게 바뀌었는데 이 친구는 되게 좀 일반적인 완전 남학생 관리가 안 되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했었던 친구였고 그 다음에 지금 연대 실내 건축학과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차이가 없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그 부분들을 잘 처리하고 수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써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 발표는 제 이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부에 좀 집중하기 어려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제 학교를 가네 안 가네 막 이러고 또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관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잘 안 됐고 1학년, 2학년 그렇게 보내고 이제 3학년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정상적인 지금도 물론 거의 그렇지만 할 거예요. 근데 요 아이들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학업수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면 한 단계 확실하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는 그래서 의무가 생겼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수업을 잘 연결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배우다 김욱이었습니다.